여러분의 오픽 공부량을 확실하게 줄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했는데도 도움이 안 됐다 싶으면 저를 고소해도 좋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으니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YBN 강남센터의 그린오픽입니다. 학생분들께서 오픽 공부를 하시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만들고 외워야 할 스크립트가 정말 많아요 라는 건데요. 맞아요. 많습니다. 공부량 정말 많죠. 최적의 설문지 세팅하는 전략이 담긴 영상을 제가 예전에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 여기 옆에다가 띄워드릴 테니까 아직도 안 보셨다면 반드시 시청을 해주세요. 선택형 주제들은 그래도 전략적으로만 골라주면은 크게 어려울 게 없는데 돌발형 주제들은 지금까지 공개된 주제들로만 못해도 10,000개가 넘고 그 많은 주제들을 각각의 주제마다 모든 문제 유형들, 전반적인 묘사 문제, 세부 묘사 문제, 과거 경험 묻는 문제, 비교 및 대조 문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스크립트를 만든다고 하면은 정말 엄청난 시간 낭비이자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돌발 주제들에 한해서 3번 세부 묘사 문제는 따로 스크립트 만들지 말고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같이 답변하고 3번 세부 묘사 문제는 아까 말했다고 하고 과감하게 스킵하라는 겁니다. 이 오픽 문제 유형에 대해서 제대로 숙지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무슨 말이지 싶을 수 있으니 문제 유형표를 보면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 3번 문제를 봐보세요.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 관련 세무묘사라고 나와 있죠. 이 문제는 총 15개의 문제 중 여기 3번에서만 유일무이하게 출제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한 말이 이 문제에 대한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지 말고 이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같이 답변하고 여기 3번 문제는 어떻게 해라? 스킵하라는 겁니다. 2번과 5번과 8번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전반적인 묘사 문제 3개와 이 세부 묘사, 즉 묘사 문제들은 배점이 낮아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크게 중요한 문제 유형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어렸을 때 경험이나 최초 경험, 최근 경험 아니면 이거 인상적인 경험 아니면 이제 과거와 현재를 뭘 비교해 보려는 이 비교 및 대조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 시제를 써주거나 과거와 현재 시제를 왔다 갔다 해주면서 써줘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묘사 문제들은 현재 시제로만 쓰면 되니까 배점이 높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더 쉽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문제들보다 중요성이 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엄청 신경 써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문제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2번의 전반적인 묘사, 5번의 전반적인 묘사, 8번의 전반적인 묘사 이 전반적인 묘사 문제는 그래도 3문제나 나온단 말이죠. 근데 이 세부묘사 문제는 여기 3번에서만 유일무이하게 딱 한 번 나오는 문제라는 거. 이 문제는 배점도 낮은데 딱 한 번만 출제가 된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한 돌발 유제 스크립트를 하나하나 다 준비한다? 그러면 이 배점 낮은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30개 정도의 스크립트를 더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번 문제에 대한 대처를 어떻게 한다? 설문지에서 선택한 선택형 주제들은 빈출도수가 높으니 3번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 준비를 해야지만 돌발 주제는 2개밖에 안 나오고 또 뭐가 나올지 모르니 돌발 주제에 대한 이 3번 문제 스크립트를 따로따로 만들지 말고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같이 답변을 하고 여기 3번 문제는 나 이거 바로 전 문제에서 이미 다 말했으니까 이거 스킵할게 얘기하고 스킵하라는 겁니다. 그냥 넘기라는 거예요. 이때 스킵하는 멘트는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 테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그러면 몇몇 돌발 주제들의 실제 기출 문제를 한번 보면서 2번 장소 등등 주제와 관련 전반적인 묘사 문제와 3번 활동과 루팅 등등 주제와 관련 세부 묘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몇 가지 돌발 주제들을 갖고 와봤는데요. 첫 번째 대중교통입니다.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 봐볼게요. 너네 동네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일을 하러 가거나 학교를 가는지 대해서 알고 싶다. 운전하니? 아니면 버스를 타니? 사람들이 어떻게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지 한번 얘기해봐 라고 문제가 나왔잖아요. 이 문제와 바로 밑에 문제 봐보세요. 이제 세부묘사 문제입니다. 일상적인 날에 너가 어떤 종류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디를 보통 가고 어떻게 가니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문제에 대한 답변 하나로 준비를 하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통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또 예를 들면은 내 친구나 우리 가족들 같은 경우는 항상 이런 대중교통을 이용해.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는 이런 교통수단을 이용해.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마무리해 준다는 거죠. 이 답변을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모두 답변을 하고 3번에 출제되는 세부묘사 여기는 나 이미 아까 얘기했어 하고 나서 넘기라는 거죠. 다른 문제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엔 약속이라는 돌발 주제예요.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 질문을 봐볼게요. 사람들은 종종 각각의 다른 목적으로 인해서 약속을 잡는데 너가 약속을 위해 가는 장소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속 appointment라는 단어는 전문가와의 약속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캐주얼한 친구와 약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병원 치과 예약 아니면 미용실 예약 아니면은 네일 아트 헬스장
PT 막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변만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이 세부묘사 문제 봐볼게요. 너가 약속을 잡을 때 보통 어떤 것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일상적인 약속이 너에게 어떤 점은 얘기해봐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한다? 스크립트를 따로 만드는 게 아니라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에서 같이 답변을 하라는 거죠. 3번 세부묘사 문제는 어떻게 한다? 넘기라는 거. 이번엔 가구라는 주제를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묘사 문제 질문 봐볼게요. 너네 집에 가구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라. 너가 좋아하는 가구가 있니? 물어봤잖아요. 이거에 대한 스크립트만 독단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바로 다음에 나오는 세부묘사 문제. 일상적인 날에 너가 가구들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한번 얘기를 해봐라. 어떤 것들을 하니? 물어봤잖아요. 이거 두 개에 대한 스크립트를 같이 만들라는 거죠. 아, 우리 집에는 뭐 거실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고 내 방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고 부엌에는 어떤 가구들이 있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소파에서는 내가 보통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TV를 보고 내 방에 있는 침대에서는 잠을 자고 그리고 이제 뭐 낮잠도 자고 전화통화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보세요. 가구를 묘사라고 한 이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와 3번 세부 묘사 문제 이 가구를 가지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것도 모두 다 답변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재활용입니다. 너 집에서 재활용 어떻게 하니? 너가 집에서 재활용할 때 루틴에 대해서 한번 모든 걸 얘기해 볼래? 라는 이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 이걸 또 어떻게 준비한다? 세부 묘사 문제와 같이 준비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 다음 지형으로 가볼까요? 2번 전반적인 묘사 문제 보겠습니다. 너네 나라의 지형에 대해서 묘사를 해봐라. 산이나 호수나 강들이 있니? 이렇게 물어봤죠. 자, 그리고 세부묘사 문제 봐볼게요. 너네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 야외 활동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사람들이 야외에서 보통 어떤 것들을 하니라 물어봤잖아요. 어떻게 답변한다? 이 두 개를 묶어서 하나로 답변해준다는 거죠. 즉 우리나라에는 뭐 산이 많다.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이렇게 몇 가지 나열해주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산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뭘 한다? 등산을 많이 간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호수가 많아서 사람들이 호수 주변에서 뭘 한다? 조깅을 한다. 산책을 한다. 이런 식으로 풀고 갈 수 있겠고 우리나라에는 또 강이 많아서 사람들이 뭘 한다? 캠핑을 간다. 낚시를 한다.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날씨를 봐볼게요. 너네 나라의 날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각각의 계절이 다르니? 일반적인 날씨가 어떠니라 물어봤잖아요. 이 문제와 3번 세부묘사 문제 오늘의 날씨는 어떠니? 어떻게 답변한다? 묶어서 하나로 답변해준다는 거죠. 우리나라의 사계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오늘의 날씨까지 같이 답변해주라는 거예요. 하나의 답변에서. 세부묘사 문제는 어떻게 한다? 스킵한다라는 겁니다. 돌발 주제에 대한 3번 활동과 루틴 등등 세부묘사 스크립트를 따로 만들지만 않는다면 몇십 개의 스크립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니 공부량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나갑니다. 그럼 어떤 학생분들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어요. 1번부터 15번까지 모두 다 답변을 잘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이에 대한 제 답변은 네, 아닙니다. 꼭 다 답변하지 않고 몇 문제는 스킵해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25일에 한 번씩 시험을 보면서 이제 테스트를 해봅니다. 한 번 시험을 보면서 4문제까지도 스킵을 해봤어요. 2문제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스킵하고 나머지 2문제는 하나는 어렸을 때 경험을 물어보길래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난다 라고만 한 5초 정도 얘기하고 넘기고 나머지 한 문제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나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잘 모르겠다. 넘길게 하면서 넘겼단 말이죠. 근데 결과는 뭐가 나왔을까요? 가장 높은 등급인 AL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오픽은 말이죠. 토익과는 다르게 토익 같은 경우는 200문제를 다 맞춰야만 990점 만점을 받는 거잖아요. 물론 뭐 한 문제 틀려도 뭐 만점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오픽은요 말하기 시험입니다. 채점관 입장에서 이 수험생의 말하기 실력을 평가하는 거기에 몇 문제의 답변을 안 했어도 나머지 답변한 것들만 들어보고 이 수험생의 말하기 실력을 평가한다라는 거죠. 즉 몇몇 문제 답변을 안 했어도 나머지 질문들에 대한 답변만 잘했다? 그럼 좋은 점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의 영상 포인트가 3번 활동 및 루팅 등등 세부묘사 문제는 스킵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뭐라고 말하면서 스킵하면 될까요? 표현은 다양하게 많지만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예시를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 나 이미 이 전에 질문에서 이거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넘길게 이렇게 말하든 아니면 두 번째, 나 아까 이 질문 관련해서 다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나 이거 그냥 넘기는 게 나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넘기든 꼭 반드시 이렇게 말을 해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만의 스킵하는 방법을 못해도 이렇게 두 개는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스크립트 만들 질문들이 확 줄었으니까 공부량 또한 줄어서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